저 예전에 수학 전문 학원에 처음 나갔을 적에 선생님들이 학생 다루는 방법이 복도로 쫓아내서 꼭 원장 선생님에게 혼나는 것밖에 없는 줄로 착각한 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수업에 들어오는 선생님도 원장 선생님 회초리도 가지고 오셨고, 분명 교실 앞쪽에만 유난히 넓은 공간이 딱 체벌을 위한 공간 같았거든요. 학원 좁은 복도에서 몸을 구겨서 엎드려 뻗치는 자세를 잡을 필요도 없을 것 같은 공간이지만, 막상 수업에 들어오는 선생님들은 마치 칠판 판서에 목숨을 건 사람인 것처럼 필기할 거리만 마구 적고 계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각 선생님들마다 그날의 진도에 대한 할당량이 있었나 봐요. 선생님들도 문제의 풀이 과정을 완벽히 숙지하고 계신 분도 계셨고, 그게 조금 부족해서 선생님용 교재를 간간히 참고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셨어요. 어느 쪽이던 선생님들께 부여된 진도는 상당히 빡빡한 편인 것 같았지만, 그래도 교재를 참고할 필요조차 없는 분들이 그나마 좀 시간이 남는 것 같았어요. 실력들이 좋으신지 교재는 문제를 칠판에 옮겨 적는 용도로만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이요. 그 정도는 되셔야 판서하는 와중에 태도가 불량한 애들을 적발하시거나 필기 속도 부족한 애들을 단속할 시간이 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애들 골라내는 건 아니었고요. 확실히 다른 애들에 비해 속도가 느린 애들이 선생님께 지적받기는 했었어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도 필기 속도가 느린 애를 따로 혼내기까지 하면 걔는 도대체 언제 필기를 완성하라는 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어쨌거나 선생님들 신념은 확고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혼이 나도 걔가 다른 애들만큼 필기 속도를 따라잡는 일은 없었지만요. 뭐 그래도 그걸 지켜보는 다른 애들 속도는 일시적으로라도 빨라지는 것 같기는 했어요. 막상 혼나는 애들은 잘 체감 못하겠지만 그걸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겨우 필기 속도 좀 느린 것 가지고 혼나는 것 치고는 되게 비참한 자세가 된다는 걸 보거든요. 그렇잖아도 좁은 학원 교실에 한 20명 정도의 자리를 깔아뒀거든요. 거기에 칠판 앞에 선생님 자리는 정말 넉넉하게 확보까지 해뒀던지라 우리는 뒷자리 애한테 말하기 전까지는 제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었는데요. 선생님은 필기가 좀 느리다 싶은 애들을 일으켜 세우시는데 학교에서처럼 우리를 불러내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다가가 뒷덜미를 잡아다 올린 다음에 책상 위에 내팽개치셨어요. 당연히 그렇게 일어선다고 다리가 다 펴질 리도 없었고, 거기서 괜히 주저앉았다간 뒤통수나 한 대 더 쥐어박힌 다음에 또 뒷덜미를 잡혀서 들릴 뿐이었어요. 그냥 책상 위에 엎드린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뭐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일단 덜미가 잡혀서 조금이라도 일으켜 세워졌다 놓이면 넘어지지 않으려고 저도 모르게 책상에 매달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좁은 앞뒤 간격인데 책상에 매달린다 한들 앞자리 애한테도 민폐잖아요. 그런 것조차 선생님이 강제한다면 딱히 허락도 필요 없긴 하잖아요. 선생님께 목덜미를 잡힌 애는 상체가 온전히 책상 위에 걸쳐질 때까지 끌려가요. 그럼 앞자리 애 의자에 대롱대롱 걸쳐지게 마련인데요. 그럼 딱 선생님이 혼내기 편한 자세가 완성이 되었어요. 뭐 어디를 혼내는지 딱히 물어볼 필요도 없는 자세였어요. 책상에 엎드려 있으니 손으로는 책상을 잡아서 균형을 잡아야 했고, 뒷자리 애는 여전히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으니 선생님의 회초리 반경도 상당히 제한되기 마련이에요. 결국 선생님도 회초리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는 방향밖에는 남지 않게 되었어요. 그걸 보면 학원 선생님들도 원장 선생님의 체벌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까지 들게 마련이었어요. 원장 선생님은 그런 제약이 아닐 적에도 위에서 내리찍는 종류의 체벌을 내리시니까요. 게다가 수학 전문 학원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 다른 층 학원이랑 겹쳐서 종합학원이란 말이에요. 듣기로는 원장 선생님이 최초의 열기로는 수학 전문 과목으로 오픈을 하기는 했었대요. 근데 하도 학생들 관리를 잘해서 성적 올라가는 게 눈에 보여서 종합학원으로 확장하셨다고 듣기는 했었거든요. 원장 선생님이 혼자서 수학 가르친다고 뛰어다니는 것보다 다른 수학 선생님을 고용하고 자신은 온전히 학생들 관리에 매진하시는 게 더 효율이 좋았다고 상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솔직히 그 학원 다니는 내내 원장 선생님이 딱히 수업에 관여하는 모습은 못 봤지만 우리는 알 수 없는 교무실에서 선생님들 대상으론 뭔가를 할 수 있었겠죠. 그치만 원장 선생님 인상만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교무실에서 학원 회초리 휘두르는 방법이나 강의하는 모습이 떠올랐지만 이런 생각이 그야말로 우리네 학생들의 망상이겠죠. 근데 솔직히 이런 망상을 할 정도로 학원 선생님들의 회초리 사용법은 다들 비슷했어요. 그게 바닥에 엎드려 뻗쳐서 혼이 나나 책상에 엎드려서 혼이 나나 비슷한 모습이죠. 물론 그 와중에도 원장 선생님 회초리가 더 아프기는 했었어요. 다른 선생님들보다 더 도끼 넘치신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학원 선생님들 회초리가 무섭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일반 선생님들은 필기를 시켜놓고선 굳이 그걸 멈춰가면서 혼을 내시잖아요. 게다가 주변의 다른 애들은 정말 목숨 걸어놓은 것처럼 필기하는 와중이기도 했고요. 차라리 지각했을 때는 다 함께 혼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교실에선 내심이야 어쨌건 다들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혼자만 선생님께 혼이 나면 그것 자체로도 스트레스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거기다 학교에서는 선생님께 불려나가 혼이 난 다음에는 자리로 들어가는 시간도 있고 하잖아요. 학원에는 자리에서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혼이 난 만큼 체벌이 끝난 다음에는 그 자세 그대로 주르륵 미끄러져 내리기만 하면 내 의자가 기다리고 있었으니 아픔을 삭히거나 할 필요도 없었어요. 오히려 혼난 다음에도 바로 샤프를 잡고 필기를 하지 않으면 또 책상 위로 끌려 올라갈지도 모르죠. 물론 바로 필기 안 했다고 트집 잡아서 또 책상 위로 끌어올리진 않았어요. 단지 또 혼나고 싶은 거냐는 말로만 혼낼 뿐이었는데 당시엔 그게 그저 선생님의 빈말로 들리질 않아서 그저 쫓기는 기분만 들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정말로 말로만 끝나지는 않았어요. 학교에도 행동 양식이 좀 특이한 애들이 있잖아요. 나쁜 말로는 혼자 알아서 매를 버는 것만 같은 그런 타입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필기하는 척이라도 한다면 당장에 혼나는 일은 피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는 애들이 학원이라고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런 애들이 선생님께 몇 번의 경고를 더 받은 다음에야 내쫓기는 게 학원 밖 복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원에 미처 적응하기도 전에 복도로 쫓겨나고 쉬는 시간 내내 학원 복도를 가로막으며 기합을 받았던 건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저를 더 옥죄는 수단 중 하나였던 거예요. 왜 복도에서 저와 마주친 원장 선생님의 눈초리가 그랬는지 일정 부분 짐작이 되더라고요. 원래대로라면 일반 선생님 회초리에 혼이 나고 몇 번이나 경고를 받은 다음에도 행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애들이 받는 처분이 복도로 쫓겨나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일단 복도로 쫓겨났던 거였어요. 생각해보면 그런 과정이 없더라도 이미 학원 수업 첫날부터 지각한 걸로 모범생 이미지는 아니었을 것 같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저 말고도 따로 혼나는 애들이 있는 걸 보곤 이 학원에서 완전히 바닥에 깔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확인한 건 다행이지만요. 그래봤자 다른 애들에 비해서 선생님께 불려나가는 횟수가 많은 건 어쩔 수 없었어요. 학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다고 지켜본다는 게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한 며칠 동안 복도로 쫓겨나는 건 거의 매일 있는 일이기도 했어요. 그나마 이젠 쉬는 시간에까지 벌을 서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정도? 근데 그것도 질리셨는지 하루는 책상 위에 엎드리는 게 아닌 교실 앞으로 불러내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좁은 교실에 20여 명이 빽빽이 자리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에 비해서 칠판 앞 공간은 이상하리만치 여유로웠고 제가 생각하기로 거긴 선생님이 회초리 휘두르기 위한 공간인 것 같다고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 포함해서 다양한 기합을 위한 공간이기도 했어요. 칠판 짚고 서는 건 기본이었고 책상이나 의자를 짚고 서기도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자세들은 학교에서도 수시로 취하는지라 차라리 익숙했어요. 단지 학교에서라면 그냥 좀 많이 따끔할 정도의 아픔이었겠지만 학원에선 최소한 살이 말려 들어가는 아픔이 느껴진다는 게 다른 점이었죠. 그리고 솔직히 학교에 비해 학원이 한반 인원이 좀 적잖아요. 게다가 반에서 저만 유독 주목받는 상태이기도 했고요. 학교에서보다 더 자주 불려나갔었고 더 다양한 자세로 기합받고 혼이 났었어요. 처음엔 의자를 짚고 혼나는 선에서 시작했다면 바닥에 엎드려서 두 발을 의자에 올리는 자세로 바뀌는 건 순식간이었어요. 의자에 올린 두 발이 책상으로 옮겨간 것도 순식간이었죠. 그 와중에 복장이 흐트러진다고 바로 할 여유도 없었어요. 어설프게 손을 뻗었다간 아직 여유가 넘친다며 추가적으로 더 혼만 날 뿐이었죠. 딱 자세 잡고 회초리에 혼나는 것보단 경고성으로 아주 살포시 찰싹하는 회초리에 손등을 혼나는 게 더 아픈 것 아시죠?
학원 선생님들은 그걸 학교 선생님보다 좀 더 심하게 하셨어요. 진짜 선생님께 불려나가면 아무리 억울하다더라도 무조건 입 꾹 닫고 그저 버티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걸 다시 한번 다짐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학원 다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버텼단 말이에요. 나중에라도 학원 적응 다 하고 나면 수학 성적도 좀 올라가고 하면 힘들더라도 성적이라도 남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성적이 올라가기 이전에 학원이 망해서 사라지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다 적응하기도 전에 온갖 가지 기합은 정말 선생님마다 다 따로 받아봤지만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